연초에 세운 계획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성과가 올라갔을까 내려갔을까 이것만 확인하고 체크만 잘해줘도 게으름뱅이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파마 고객이 올라갔을까 많이 왔을까 적게 왔을까, 커터 고객은 신규 고객이 확보가 많이 됐을까 적게 됐을까, 이것만 체크해도 절대 여러분들이 게으름뱅이가 되지 않고 일에 대한 보람 그리고 자긍심, 아 되네, 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루하루 어느 날 되면 내가 CEO가 돼가 있고 내가 성공한 미용인 부자가 돼가 있을 것이다. 보통은 성장기가 한 3년 5년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기가 한 3년 5년 되고 그 다음에 쇠퇴하는데, 하미주는 계속 성장기였습니다. 86년부터 2014년까지 정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제가 처음 이 미용실에 들어올 때 매출액이 600만 원이 안 된 매출액이 5년 몇 개월 만에 6천만 원을 올리고 6억 올리는데도 시간이 아주 짧았고요. 그게 근 400억 가까이 오르는 데까지 성장을 했죠. 그렇게 하다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성숙기라고 보면 되고, 2020년 들어서부터 쇠퇴기가 굳이 핑계를 하나 댄다면 코로나 영향으로 쇠퇴. 대부분 경영학 책을 보면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습니다. 쇠퇴기에 쭉 접어들다 보면 다시 또 성장을 한다 안 한다?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 이게 무엇을 활용해서? 온라인을 활용해서 내가 지금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 SNS 하는 겁니다. 페이스북 하는 겁니다. 유튜브 영상 올리는 겁니다. 친구들한테 카톡, 내한테 머리 했던 고객님에게 새로운 정보,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36년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only 우표 붙이고 주소 적고 고객들한테 DM으로 해가지고 발송했습니다. 편지 적어가지고 연하장 해가지고 돌리고 했습니다. 근 30년을 성장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몇 년 동안의 성숙기 거치고 이제 2019년부터 해서 조금은 쇠퇴를, 지금 3, 4년 쇠퇴기가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2023년 파이팅! 이제 다시 올라갈 절의 기회를 잘 잡아야만 된다. 이제는 찬스가 왔다. 여러분들 꿈 뭡니까? 부자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하는 거. 부자 미용사, 성공한 미용인들을 딱 조사해봤더니 오늘 고객님, 오늘 머리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고객을 어떻게 하면 평생 고객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고객을 모시더라. 부자 미용사는 오늘 매출이 아니다, 평생 매출액을 생각하면서 고객을 모시는데, 기가 막힌 것은 평생 이 고객만 내 고객을 모시는 것이 아니고 이 고객님의 주위 배경, 바운다리, 지인들, 일가 친척들, 가족들까지 생각하면서 지금 고객님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는 피드백을 해주시더라.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9시 넘어서 불려 나갔습니다. 임은정이라는 분은 국제신문사에 지금 이제 사회부장님, 아주 직책이 높으신 분입니다. 심신범 분은 남자분이고, 그리고 또 다른 김민정이라는 기자를 만났는데요. 서면에 진선한테 가서 하는데 저한테 무슨 질문을 하느냐니까, 미용실에는 가격이 왜 다르냐, 1년 된 디자인하고 5년 된 디자인하고 10년 된 디자인하고 기술 차이가 있는데 이걸 가격을 같게 받으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 그것을 30년 전에 제가 룰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대한민국 전 미용실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그 실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부원장이 있고 원장이 있는 건 알겠는데 이사는 어떤 사람이 이사냐, 이랬다 물어요. 그래서 이사는 원장님들을 관리하는 경력이 20년 이상 된 아주 기술의 달인 정도 되는 분을 이사로 임명한다 했더니 그제서 이야기하는 거. 부전점에 제가 진선아 씨한테 하는데 역시 다르다. 가격이 조금 비쌀 뿐이지. 근데 요즘 자주 못 간다. 예약이 잘 안 된다. 가면 기다리게 된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은정 부장님도 홈플에 오랫동안
다녔던 분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다시 하미주 취재를 나온다고 했는데요. 지금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어제 저녁에 불려나가서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하미주 미용실이 이 정도 되구나. 그분들은 하미주가 정말 어마무상하게 대단한 줄로 이렇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미주 가족들만 하미주 뭐 별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나가면은 도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판부터 해가지고 안에 내장까지 고객님한테마다 하미주 출신이다, 하미주 출신이다. 하미주가 지금 부끄러우면 왜 그 나가가지고 하미주를 그렇게 많이 팔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해도 됩니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니까 그게 광고가 돼서 저한테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나가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오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나가가지고 식당에서도 만나고 지인들 만나면 어디에 오픈했는데 하미주에서 몇 년을 근무했고 어떤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해줄 때 내가 잘못 살은 것이 아니구나.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나간 사람들은 너무나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잘 보시고 정말 고객님을 평생 고객으로 모시는 그런 정말 대단한 디자이너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저씨가 그 모습을 지금 또 보고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겁니다. 아저씨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저씨 아들 갖고 딸 갖고 같이 성공해가지고 온천도 다니고 골프도 다니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정말 그러고 싶은데 과연 아저씨하고 골프를 하고 해외를 가고 할 사람이 아저씨를 거쳐간 1년에 300명씩 거쳐갔습니다. 1년에 300명씩 40년 10,000명이 하미주를 거쳐가가지고 지금 오픈해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000명 중에서 남은 100명만이라도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지금 몇 명은 그렇게 사는 사람 보았습니다. 안타깝잖아요. 질문에서 답을 찾자. 질문을 바꾸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희한합니다. 그죠?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어제 어떻게 내가 시간 보냈지?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어제 하루 24시간을 미용실에서 뭐 하고 바꾸었지? 내일 어떻게 고객을 오게 할까? 이렇게 질문 바꿔보세요. 고객님이 어저께 왜 내한테 찾아왔을까? 그러면 이 고객님이 내일 다시 오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질문 바꾸면 답이 아주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뭐 유사한 질문입니다만 어떻게 돈을 벌지? 요즘 뉴스 보면 내 못된 짓에가 돈 버는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나는 미용을 선택했습니다. 미용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면 어떻게 돈을 벌지?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무엇이 가치가 있어질 것인가? 누가 볼 때? 고객님이 볼 때. 그러면 내 가치를 높이면 고객님이 돈을 가지고 온다 안 온다? 내 가치를 높이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경험을 활용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경험 5년 10년 20년 30년 된 분들 아저씨 사무실에 오면 내가 하미주에 20년이 있었니 30년이 있었니 이런 이야기 참 불편하게 들려요. 아저씨한테는 30년 동안에 갈고 닦은 노력 지금 성과를 만들어내야 내가 인정을 해주죠. 30년 있었으면 뭐해요? 20년 있었으면 뭐해요? 성과를 만들지 못하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 부끄러움을 아저씨한테는 나는 그래도 다른 데 안 가고 20년 있었다 이 말로 이렇게 아저씨가 들으라고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같이 올리라 그러면 30년 동안 갈고 닦은 영양들을 어떻게 해서 가치가 더 높게 보일 수 있게끔 직원들한테 고객들한테 고객들한테 가치를 줘가지고 인정받아야만 여러분들이 성공 미용이 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저씨가 드라마도 요즘 하나 봅니다. 대행사 기업이 얼마나 치열한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대행사 드라마에 나오는 극 중에서 그게 10분의 1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움직인다면 성공 안 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꼭 보시기를 강추를 드립니다. 사회는 그런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방문대 리뷰 부탁하면은 하루에 3개씩은 분명히 달 수 있습니다. 지금 한 서면점이 2200개 넘었더라. 지금 우리 미용실 리뷰가 몇 개인지 확인해 보세요. 네이버 페이도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앞서 나가는 미용실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판에서 온라인판으로 가게 없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온라인 시장 전체 규모 어마무상하게 아저씨 집 앞에는 매일 아침에 뭔가
오가지고 있습니다. 계란, 우유, 빵, 어떤 데는 김치. 매일매일 아침에 집사람이 백화점, 마트 안 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2023년 네이버 국내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검색 엔진을 토대로 이커머스 강좌, 구매 후기를 잘 올리는 경험 공유 과정까지 요즘 시대 전단지는 네이버 후기입니다. 옛날에 아저씨가 했던 전단지는 네이버 후기다. 네이버 후기 글만 여러분들이 전략, 전술, 상술 팔아먹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네이버 후기를 올리는 것은. 내가 내 거 올리기 힘들면 내가 앞에 사는 거 올려주면 됩니다. 옆에 사는 거 올려주면 됩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꼭 책 좀 봐라. 온라인 판매 전략 관련돼가 있는 책 좀 보시면 여러분들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와 그리고 네이버 예약 알아야만 이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교육 여기까지 하고 2부 교육 다시 떠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은 힘이다 라고 했는데요. 아는 것이 힘이 아니고 활용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힘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